이제 국민통합 이런 말들을 하니까 갈등이 없는 사회 자체를 뭔가 상정하고 뭔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뭐 이런 말씀도 이 책에서 쓰셨어요. 그래서 갈등은 늘 있는 거고, 뭐 이해 충돌이나 뭐 이념적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법인데, 그거를 어떻게 더 생산적인 과정으로 끌고 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국민통합의 과정으로서의 국민통합이고, 그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제 일종의 자세랄까, 그런 게 이제 변혁적 중도가 될 텐데, 그렇게 볼 때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혁적 중도에 입각해서 시민 참여하고 하는 여러 활동들 가운데서 최근에는 기후 문제, 기후 위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 책을 쓰실 당시에 비해서도, 그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책을 쓰실 당시에 비해서도 대중적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특히나 앞부분에 살짝 언급하셨지만 이제 여성운동, 페미니즘 뭐 이런 분위기도 촛불혁명 이후에 완전히 이제 굉장히 넓은 대중적 공감대 속에서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체감을 많이 하고, 과거의 어떤 폐습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 감수성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수자 운동,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예멘 난민 사태 같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난민 문제, 그런 문제까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막 다뤄지고 하는 것 자체는 큰 변화인데,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런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문제의식들을 가진 대중들, 또 시민운동 활동가들, 또 비판적 지식인들, 이런 분들의 활동 가운데서 분단체제라는 틀 안에서 지금 어, 환경 안에서 그런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을 좀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남한 현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현실에 차근한 어떤 대안이랄까, 뭐 대안 모색이랄까, 아니면 어떤 더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그 활동을 한달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그 현실성, 그러니까 실천성과 또 뭐 논리적인 정합성, 이런 것도 갖출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오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분단 체제가 네, 극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분단 체제의 개념이 원래 네, 분단 체제라는 게 남북이 합쳐가지고 네, 분단된 남과 북이 둘이 합쳐진 완결된 체제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세계 체제의 일종의 하위 하위 체제. 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세계 체제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인데, 이것이 한반도 중심으로 작동하는 조금 다른 의미의 체제가 이게 분단 체제거든요. 남과 북이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구성 요소지만은, 특히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속하지도 않는 미국 같은 나라가 이거 엄청 중요한 행위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개입이 되게 돼 있고, 분단 체제는 이게 완결된 자기 완결성을 갖는 체제가 아니고 세계 체제의 하위 체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분단 체제의 틀 안에서는 완전히 설명 안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현상들을, 그게 분단 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분단 체제의 영향력이랄까, 매개력을 점검하는 하나의 방식은 이런 전 인류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는 운동이 이제 우리 국내에도 많잖아요. 기후 위기 행동이라든가 환경 운동, 여성 운동 뭐 많은데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어느 운동이나 다 뭐 그 나름의 난관에 봉착하게 돼 있지만은, 대한민국처럼 경제력도 참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국민의 교육 정도도 높고 여러 가지 문화 능력이 있는데, 환경운동 같은 거는 세계에 비해서
다른 데 비해서 위력이 훨씬 적고 네. 제대로 된 녹색당도 없고 네. 또 페미니즘 운동이 강력하고 출세한 여성들도 많지만은 여전히 세계적인 남녀 평등 지수를 보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왜 그럴까 네. 하는 걸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그거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일이 안 되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원인을 살펴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우리는 분단 체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개별 운동을 하는 분들이 분단 체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네. 가령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 의식은 이렇게 후진가? 네.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환경 문제에 무관심한가? 네. 이렇게 개탄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도 하고 네. 그러고 있으니까 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분단 체제론이라는 게 이런 문제 전체를 설명하는 설명력을 갖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네. 그것이 한반도에서 네. 또 당장에 우리가 닥친 문제로서 대한민국에서 네.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될까를 생각할 때는 그 반드시 그거를 감안해야지 네. 제대로 된 견적이 나오는 네. 네. 그런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저도 말씀을 듣고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페미니즘 운동이나 여성 운동 여기서 중요하게 항상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이제 가부장제, 가부장제 문제를 얘기할 때 자본주의 이전의 가부장제 문제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가부장제가 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건 이제 자본주의 세계 체제라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된 어떤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또 한반도 국면에서 분단 체제라는 하위 체제 하에서의 또 가부장제는 그 이전의 가부장제하고도 또 성격을 달리하고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주 가까운 예로 보면은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페미니즘 의제라든지 소수자 운동이라든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후 정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그런 목소리들이 훨씬 더 지금 적게 들리거나 쇠퇴하는 느낌 같은 것들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이 분단 체제의 작동 방식이 이 남한 사회로 국한해서 볼 때도 어떤 국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운동들이 제반 운동들이 다 영향을 주고받는달까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운동 차원에서도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좀 그런 운동 노선과 이 분단 체제의 상호 관련성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농담처럼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후천성 분단인식 결핍증 뭐 이런 건데 지식인사 아니 근데 후천성 예. 분단인식 결핍증이라는 거는 네.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네. 분단은 우리 사회가 분단 사회라는 걸 이제 망각하고 있는 걸 내가 네. 꼬집은 네. 야유적인 표현인데 분단 인식보다 인식은 있지만은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네. 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네. 가령 분단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분단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 이제 우리 운동권의 개보선거로 말하면 소위 민족해방 노선, 네. NL 노선인데 그분들의 대다수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분단 체제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은 자주적으로 미국하고 맞짱 뜨고 있는데 우리는 자주성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복잡한 현실을 해결하는 데는 안 맞는 소위 단순 논리에 네.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자기 부문 운동을 할 때 네. 그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할 때 이제 분단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네.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걸 더 긍정적으로 보면요. 그런 식의 섬세한 분별을 시작을 해보면은 네.
저 서구의 주류 담론에서도 놓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 가령 가부장제란 말을 네. 과거의 가부장제,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시대의 성차별 이런 거하고 막 뒤섞어서 통으로 가부장제로 비판하는 논리는 한국뿐 아니라 서양에 더 강해요. 그거를 구별하는 사람이 서구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과학자, 그 역사가인 월러스틴 같은 사람은 전통사회의 가부장제하고 자본주의 시대의 성차별하고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점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근데 성차별하고 가부장제의 잔재가 지금 결합돼서 작동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결합되는 작동하는 양상이 사회마다 다 달라요. 그 다른 거는 현재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은 과거에 겪었던 가부장제가 어떤 가부장제였냐. 네. 유교사의 가부장제 다르고 일본은 사실은 뭐 유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렇게 네. 유교사회라고 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가부장제는 또 다르거든요. 네. 서양사에서도 서양 역사에서도 중세의 가부장제 또 고대 아테네나 로마의 가부장제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구별을 사실은 소위 선진국의 학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네. 별로 그분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분단 체제하고 성차별 문제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걸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더 좀 섬세하고 네. 선진적인 담론을 제공할 기회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네. 그런 걸 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 언뜻 생각하기에 야, 이 분단 체제라는 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분단 체제를 극복한다는 게 시민 참여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과정으로서의 통일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그거에 비춰보면은 분단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체제화되어 가고 공고가 되어 가서 몇 단계를 거치는 이것들이 과정이었다면 그걸 넘어서는 과정도 하나의 긴 과정이 되어야 할 텐데 단박에 뭐 분단이 극복 안 됐으니까 뭐 일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자면 우리가 순서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목전에 뭐부터 가야 되고 또 중기적으로는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격변의 시기인데 이때의 이 변혁적 중도의 자세라는 게 네. 어떤 의미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닐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당장은 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장기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예. 하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한데 네, 우리 백낙창 TV의 큰 약점은 네, 우리가 대화하고 네, 촬영한 시기와 네. 이것이 업로드되는 시기가 편집을 거쳐서 업로드되는 시기가 상당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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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기 때문에 예. 당장 실현해야 할 그 과제가 이게 업로드 될 당시에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는지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다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시국 얘기를 백낙창 TV에서 하기에는 조금 늘 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도 괜찮은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네, 그리고 이게 바로 도산 선생의 서생하고 통하는 건데 내가 이제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단 체제를 하나의 괴물이라고 본다면은 네, 그 분단 시대 속에서 오래오래 살아온 우리 마음 속에도 네, 괴물 하나씩 들어있다. 네. 이 괴물을 퇴치하는 우리 자신의 음, 마음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산 선생의 말씀이 이제 그런 게 있더군요. 그분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성인 군자가 된 이후에 마음 공부가 높은 수준에 이른 다음에야 세상을 바꾸는 데 나설 수 있다 하는 이거는 아니라고 딱 자르시죠. 그거는 성현당을 만들자는 건데 우리는 성현당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도산이나 변혁적 중도주의가 지향하는 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수양을 제대로 하고 집안 제대로 다스린 사람이나 나와라 하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고급 입틀막 작전이죠. 너희들 그때까지 너희 입 다물고 있어 하는 건데. 근데 도산 선생이 우리가 성현당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도 또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려면 옳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옳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네. 그러는데, 네. 내가 그 대목을 표시해 왔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 책의 2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께 고할 말씀은, 옳은 일을 성공하려면 간단 없는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옳은 일을 하려면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자 함이다. 옳은 일을 지성으로 지어나가는 사람은 곧 옳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 스스로 경계하고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는, 옛날과 같이 옳은 일을 짓지 못할 만한 옳지 못한 사람의 지위에서 떠나서 옳은 일을 지을 만한 옳은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노력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지, 옳은 일만 하는 그런 참 완벽한 군자가 먼저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네. 네. 운동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네. 아니죠. 네. 네. 아까 촛불혁명 이후에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네. 점점 이상해져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마음 공부 없이 똑똑해지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되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 분단체제 극복 작업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분단이라는 괴물을 네. 퇴치하면서 옳은 일에 참여하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